시장의 장기적 우상향을 기대하며 비트코인이 다시 정고점을 뚫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시장 분위기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지난주 중 6만 3천 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발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고, 이때 일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지난주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는 바로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 채택이거든요. 말 그대로 어떤 국가가 전략적인 이유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 새로운 대규모 수요가 창출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트럼프 후보가 이 같은 입장을 공약할 수 있다는 추측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약간 다르면서도 비슷했거든요. 그는 25일부터 27일 열렸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참석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거론했는데, 전략적 자산으로 설정하지는 않지만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사실 미국은 이미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1%가 넘는 21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이따금씩 경매를 통해 이를 시중에 매각하고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비트코인을 100%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컨퍼런스에 온 청중들에게도 당신들도 팔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전략적 비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되는 것보다 좀 아쉬울 수도 있긴 하겠으나, 아무튼 전체 비트코인의 1%가량이 시장에 매도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적 효과는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 발언은 상당히 적지 않은 파장이 나왔는데, 트럼프 연설 도중 한때 6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 발언이 나온 후 점차 상승해 29일 오후 3시 기준 6만 9,800달러까지 상승했고, 트럼프는 컨퍼런스 이후 4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후원금을 거두기도 했었죠. 더불어 트럼프 발언 여파로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홍콩 입법회 위원인 조니응은 29일 홍콩 재정준비금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컨퍼런스 종료 후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친암호화폐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트럼프의 비트코인 발언에 좀 묻힌 측면이 있지만, 원래 지난주 가장 중요했던 행사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미국 시장 출시였었죠. 미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절차 이후 23일 출시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첫 거래일에 10억 달러 넘는 거래량과 2억 6,650만 달러 상당의 순유입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2일차부터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때도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큰 폭의 순유출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촉발시킨 바 있었는데,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 거죠.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첫 이틀에 걸쳐 8억 달러 상당의 순유출이 발생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은 3%가량 하락했고, 암호화폐 관련 매체 글래스노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7일 동안 약 24억 달러에 달하는 74만 개의 이더리움이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레이스케일에 쌓여있는 이더가 약 100억 달러 상당인데, 이미 3일 만에 1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가 유출됐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런 유출 속도는 비트코인 대비 3배 가까이 빠른 수준으로서, 즉 빨리 유출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매도 효과가 빨리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현재 시장에 생각보다 더 빠르게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기분 좋게 체크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그럼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하나는 7월 31일 나오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결과거든요. 아직 시장은 다수의 시각으로 연준이 9월 FOMC를 통해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다만 최근 7월 FOMC에서 깜짝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그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시장에 보다 큰 영향을 주면서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에 생각보다 더욱 빠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더불어 또 하나는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발언을 목도한 미국 민주당의 대응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 민주당 일부 하원 의원들이 친암호화폐 리더십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고, 잠재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가 사실상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암호화폐 관련 태도가 주목받고 있는데,
해리스는 조 바이든 후보 사퇴 직후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참석 의사를 타진받았으나 하루 만에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응이 매우 궁금한 상태이죠. 그리고 어쨌든 현재 시점에선 미국 유력 대선 후보가 1시간 가까운 연설을 통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또한 미국 주 단위, 도시 단위, 연기금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소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지만 분명히 현실에서 암호화폐 대중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는 한 주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기분 좋게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XRP와 스위프트 거래를 비교하며 XRP의 미래 전망에 대해 기대되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거든요. 인기 있는 커뮤니티 인물인 아멜리는 리플의 국경 간 솔루션에 사용되는 XRP가 스위프트 거래의 10%를 처리하게 된다면 XRP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태인데, 스위프트를 비판하며 XRP가 국경 간 결제에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위프트는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말하는 리플 광고에 주목했는데, 이 광고는 리플이 글로벌 금융 메시징 거대 기업의 거래 처리 속도를 미묘하게 비판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리플이 금융기관의 국경을 넘나드는 즉시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자사 솔루션을 채택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스위프트와 XRP의 거래 처리 속도를 비교해보면 먼저 스위프트에서는 국경 간 거래를 완료하는데 일반적으로 3에서 5 영업일이 걸리고, 반대로 XRP는 4초 이내에 거래가 완료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사실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면 스위프트보다 XRP가 압도적으로 좋은 솔루션인데, 만약 모든 스위프트 네트워크 거래의 단 10%만 XRP 레저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XRP 가격은 $1000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도 분석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역시도 XRP가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태라서 더욱 기대감은 커지고 있죠. 하지만 물론 이렇게 대체제가 되려면 리플은 소송이라는 큰 걸림돌이 해결돼야 하는데, 그 소송조차도 8월 초에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의 리플은 미래의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초거대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어마어마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분 좋게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